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해 부산시장이 시장관사와 관련한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장관사 문제를 단독 보도한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외교,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는 부산시장 관사. 2층을 제외한 모든 공간, 업무 및 시민위해 전면 개방해. 최근 부산시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로 오 시장이 특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많은 언론을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관사에서 9차례의 각종 공식 행사가 열렸다는 걸 근거로 들며 오 시장이 관사를 업무 공간으로 전면 개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장들이 이미 시행해온 조치입니다. 오 시장 취임 직전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만 봐도 외교는 물론 경제, 정치 등의 행사 30건이 관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단 관사 외부 공간은 이번이 아니라 15년 전인 2004년에 벌써 시민에 개방됐습니다. 부산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관사 외부 공간을 찾은 시민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객 통계입니다. 이미 오 시장 취임하기 전부터 해마다 예외 없이 증가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증가율. 분석해봤더니 오 시장 취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렸듯이 부산시장은 특권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약속 계속 저버릴 것인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시회에서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송광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입니다. 특권 없는 부산시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지키지 않고 관사에 입주하셨습니까? 관사 입주야말로 특권 상징 아닙니까? 오 시장은 관사에 사는 게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선시대 유물인 관사를 민선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사용하는 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2015년 관사를 아예 매각해버린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인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관사에서 지금 나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시장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 아파트에 그 가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막 회의 소집하고 이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끼치고 하는 그게 어떻게 해서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관사에 사는 오 시장과 관사안을 오가는 일부 고위층 인사의 전유물이 된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공공미술품을 시민에게 돌려줄 생각도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격에 맞다, 안 맞다에서 쓰는 말, 격을 언급합니다. 그 시장 공간으로서의 격에 맞는 모양을 갖춰 나갈 겁니다. 오 시장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권, 내려놓을 생각 없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진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 시행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업소들 유흥업소처럼 영업하고 안전기준마저 어기고 있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DJ가 음악을 틀고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 뒤엉켜 춤을 춥니다. 클럽처럼 보이지만 일반 음식점입니다. 부산진구가 만든 조례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 사이에서만 춤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 내용을 어긴 겁니다. 조례는 안전 문제도 유흥업소에 준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지상 1층에 위치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시설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 화재 발생 시 더 큰 위험성에 노출될 그렇다면 안전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항상 열려 있어야 할 비상구는 닫혀 있고 제곱미터당 손님 1명이라는 조항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 요원을 둬야 하지만 일반 종업원만 눈에 띕니다.
식탁 사이, 복도에서만 춤을 허용했는데 일부 업소엔 아예 무대를 설치해놨습니다. 부산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춤이 허용된 업소는 부산 진구에만 12곳입니다. 하지만 구청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방 안전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 뒤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조례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네.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건 없거든요. 일반 음식점인 탓에 소방당국의 클럽 특별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융업소처럼 운영하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조례 제정 당시에도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춤추는 일반 음식점. 음식점의 영업 편의를 돕겠다며 만든 조례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편법을 통한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부산 지역 공장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 일면 머릿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이번 달 경매 전문 사이트에 나온 공장은 모두 20곳으로 지난 1월 2곳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함께 가라앉으면서 공장을 파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또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뿌리 산업 근로자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습니다. 사회면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 영화촬영소 이원화 논의가 무산됐다는 기사입니다. 기장군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세트장을 구분해 부산 종합촬영소를 지으려던 계획을 없애기로 합의하고 기장군 장안읍에 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영화촬영소는 지난 2016년 기장군이 부지를 내놓고 영진회가 사업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진회가 사업 이원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장군과 지역 주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시내버스가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부산버스노조가 33개 업체 조합원 5,600명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7%가 파업에 찬성해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임금과 근무 형태 협상은 노사 사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서구 암남동 일대 부산 최초로 무단 주차 방지 구조물이 설치됐다는 기사가 11면에 실려 있습니다. 서구청이 주거지 전용 주차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고신대 보금병원 인근에 자물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지자체의 이 같은 대응이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면피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날도 따뜻해서 더없이 좋은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된 모습인데요. 부산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어제만큼 벌어지진 않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모레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한낮 기온 양산 26도, 울산은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 콘텐츠 마켓이 어제 개막해 11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벌써 올해로 13회째인데요. 올해는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도 참여하는 등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BCM 2019 부산 콘텐츠 마켓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50개국 1000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 판매에 나섭니다. 바이어만 3천여 명의 예상 거래액 1억 2천만 달러. 특히 올해는 세계 유수의 콘텐츠 마켓처럼 마켓 등록비와 입장료를 유료화했는데 사전 예약 인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한류 붐에 힘입은 동남아 콘텐츠 시장의 집중을 넘어 남미와 유럽 쪽에서도 속속 참가국들이 늘었습니다. We've got all kinds of stuff that we produce and that we think are appealing internationally. So that's why we've got some contacts here from the past, but 부산의 영상 관련 업체들이 모인 부산존을 별도로 마련해 부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5G 콘텐츠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펀딩, 아카데미 등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무료 입장이 가능한 뉴미디어 체험관은 VR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함께 1인 미디어 진행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나 미디어 아트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부산 MBC 역시 예능 프로그램인 만국 유람기와 다큐멘터리 설탕의 제국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해 지역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알아보는 문화 산책 순서입니다. 끝나는 봄이 아쉬운 듯 봄을 노래하는 화랑과 소식과 영화의 전당에서 마련한 특별전 소식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렬한 색채의 말이 마치 캔버스를 뚫고 뛰쳐나오려는 듯 역동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무질서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덧칠을 통해 생명력과 생동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릇에 가득 담긴 밥 한 공기는 자식을 생각하며 기다린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듯합니다. 헤비메탈 그룹 백두산의 드러머 최소리 씨가 청각장애로 더 이상 드러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철판을 두들겨 표현했습니다. 봄봄이라는 이름의 기획전에서 세 작가는 봄의 생명력과 따스함, 소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출해냈습니다. 김석영 작가의 화려한 색감과 말의 움직임, 박주호 작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밥으로 표현한 그 따뜻한 감성의 느낌과 최소리 작가의 드럼스틱으로 두드린 소리의 표현 등을 이제 보신다면 저희 전시의 봄의 기운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마련한 2019 아카이브 특별전에서는 영화의 전당이 보관하고 있는 국내외 고전 14편이 상영됩니다. 이번에 선정한 영화들은 특히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옛날 무성 영화들, 20년대 무성 영화들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루세 미키오와 오즈 야스지로 등 아시아 영화를 이끌어간 일본 거장의 작품도 6편이나 포함돼 각 감독마다 다른 독창적인 영상 미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무성 영화에서부터 2000년대 아시아 스타 감독의 영화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작품을 보면 굳이 영화 학도가 아니라도 영화사의 흐름을 한눈에 익힐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사하경찰서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싸게 해주겠다며 미리 돈을 받은 뒤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로 치과의사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치료비를 미리 내면 싸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기술 부족으로 임플란트 치료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모두 25차례에 걸쳐 6,9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기계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영도구 생도 북동쪽 해상에서 270톤 어선을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56살 A씨가 복통을 호소하던 것을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A씨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KT와의 경기에서 4대5로 패하며 꼴찌인 10위로 추락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수원에서 1회 선취점을 냈지만 4회와 5회에 걸쳐 5점을 내주며 KT에 역전당했습니다. 7회 이대호가 적시타를 성공시켜 2점을 더 뽑아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해 결국 4대5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12승 25패 9위에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균돈의 소송으로 알려진 원전 손해배상 판결이 항소 4년 만인 오는 7월 선고됩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고리원전 인근에 사는 균돈의 가족 3명이 방사선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7월 10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원전 운영사 책임을 일부 물어 어머니 박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균돈의 가족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원전 주변에서 살다 갑상선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부산 평화통일 원탁회의가 어제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평화와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 350여 명이 참여해 통일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또 평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종이 비행기에 적어서 무대를 향해 날리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일자리 축제인 2019 일루와 페스티벌이 오는 11일 부산 사직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고 체험형 일자리 정보 제공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자리 페스티벌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공회의소 등 10여 개 기관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4조 3,760억 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코스피에서는 에어부산과 한진중공업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코스닥은 신라젠과 동원개발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부울경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거래량은 11억 417만 주, 거래 대금은 7조 1,09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에서 20%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나일즈 복합발전 사업에 최대 주주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나일즈 복합발전 사업은 미국 미시간주 카스카운티에 10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1085메가와트급 가스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50%를 출자할 예정입니다. 남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보일러와 변압기 등 국산 기자재를 수출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날도 따뜻해서 더없이 좋은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된 모습인데요. 부산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어제만큼 벌어지진 않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모레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한낮 기온 양산 26도, 울산은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